양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물류와 판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로 재탄생합니다. 녹번역 인근 등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녹번역 인근은 은평구 응암동 4번지 일대로 공급 예정 세대수는 170여 가구입니다.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새 소각장 부지는 2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주요 시설은 지하에 건립되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35년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신정동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10만 4천 제곱미터에는 지하 7층, 지상 25층 규모의 물류 거점이 조성됩니다. 주거시설로는 도심형 주택 984세대가 공급되며 지역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창업 지원 시설도 들어섭니다. 도시 첨단 물류단지는 건축 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녹번역 인근 등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 15구역,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4개의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녹번역 인근은 은평구 응암동 4번지 일대로 공급 예정 세대수는 172가구입니다.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2개의 필지를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장 부지는 2만 1,000제곱미터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35년까지 운영 뒤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건립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 방지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의 재건축이 신속 통합계획으로 확정되면서 목동 노후단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매 문의나 매수 의사를 밝히는 수요가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목동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옥순 양천구 지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회장님, 먼저 이 목동 아파트 6단지의 신통계획 확정으로 지금 목동 일대가 들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매수하려는 분들이 증가했습니까? 아무래도 신속 통합 계획에 의한 앞으로의 그 부가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매매가 뭐 들썩인다 정도보다는 그 전에 꾸준히 금매 위주로 됐던 것들이 이제 금매가 소진되면서 이제 진입하려는 세력들이 아무래도 있긴 있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지부진했던 목동 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도 지금 활성화되면서 수요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동의 매매가, 신고가, 좀 경신 등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7월 달 갑자기 뭐 한 달 새에 한 5천 정도가 오르는 뭐 단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아무래도 보류하는 경향도 있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정리를 하고 이곳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어 뭐 가격이 경신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가격을 좀 회복해 나가고 또 거래가 아무래도 조금 유동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부지를 통합해서 마이스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제 전해졌는데요. 양천구 집값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이스 단지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영향이 당연히 있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크게 영향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거가 이제 되면서 다른 이제 단지에서도 재건축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이제 재건축 속도가 아무래도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어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이제 진입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수요도 궁금합니다. 새 학기에 양천구로 이사하고자 하는 학부모가 많은데요.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세입자들 좀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존 세입자들도 갱신할 수 있는 요건이 되신다면 다 갱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진입하려고 학군이 좋아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꾸준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갱신 청구권 행사하신 분들이 이제 만기가 다 돼가면 그분들이 또 결국은 이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꾸준히 진입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옥순 양천구 지회장이었습니다. 산불과 극한의 폭염, 초강력 태풍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 부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뉴스토리에서 관련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의 해안가,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해안가 지역은 공포로 변합니다. 해운대 일대를 보면 백스코 인근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물론 원동 쪽은 넓은 범위에 걸쳐 지역 전체가 침수됩니다. 앞으로 7년 뒤 현실이 될지도 모를 부산의 홍수 피해의 모습입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미국의 기후변화 분석기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피해를 조사하고 모의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태풍 피해가 왔을 때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해안가 주변에 홍수로 물이 범람을 하게 될 거잖아요. 물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홍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명제 신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해수면 높이 상승과 함께 최대 규모의 해일이 발생할 경우 2050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이 추진 중인 명지 북쪽의 3분의 2가 물에 잠길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2150년에는 명지 북쪽이 모두 침수되고 명지 국제신도시 일부도 침수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향후 해수면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때 향후 50년, 80년, 100년 뒤에는 점점 더 해일의 고도도 높아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침수 피해액 규모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해안 방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구조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구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이 잠길 것이라는 위기론은 또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의 해수면이 오는 2050년 25cm, 오는 2100년 최대 82cm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지만 이 정도면 해운대 해안가와 명지 등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에 더해 이상기후로 극한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철만 봐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693mm,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2배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이어 올해도 확장천에서 시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끝났지만 강력한 태풍과 함께 2차 우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등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발생했고 스위스 알프스 만년설이 녹는가 하면 태풍 독수리가 휩쓴 중국에서는 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5도. 전 세계는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2040년 이전에 1.5도가 상승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So we'll expect, of course, in a continuously warming world, impacts everywhere, impacts on all ecosystems, and you have here representation of the globe and the different scenarios of warming by the end of the century. But impacts will be stronger the warming is. And this is consistently what is projected. So the risks are there. In some cases, limits to adaptation are reached.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극한의 자연재해가 겹쳐 부산이 잠길 것이란 경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응이 없다면 무서운 예측은 더욱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1회 은평 청년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은평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은평 구민이 한마음으로 청년을 응원하는 의미로 기획됐습니다. 청년 작가 작품 전시, 버스킹, 청년 취업 박람회, 청년 영화제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됩니다. 서울 두드림 페스티벌이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간 양천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영화, 음악과 오페라 등 타악기 중심의 공연과 타악기 제작 공예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모든 공연의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양천구가 목동 로데오 거리에서 창업 예정인 청년 창업가에게 초기 창업 자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구민으로 양천구는 총 2팀을 선발해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 1년간 임차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 창업가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 달 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울 시민 중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연속 6개월 이상 지속한 부모인데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할 경우에는 60만 원, 12개월 휴직 시에는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 육아 종합 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매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